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아서 오늘 또 이단 대처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200만 성도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사들과 기관들의 참여로 인하여 본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단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칭 정치적인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힘을 결집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성 있는 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단 사냥꾼들이 함부로 이단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이단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숨겨진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1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양성평등기본법이고요. 두 번째는 남녀고용평등법, 세 번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네 번째는 연령차별금지법, 다섯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법, 일곱 번째 아동복지법, 여덟 번째 청소년 보호법, 아홉 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열 번째 외국인 처우 법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11번째 외국인 난민법, 12번째 외국인 국적법, 13번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법률, 14번째 교육기본법, 15번째 근로기준법, 16번째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17번째 가족관계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18번째 형의 실효 등에 대한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법이지요. 이러한 법률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하여 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법이지요. 당연히 사회적 약자는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합법화가 되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하여 이것이 죄악이라는 비판도 못하고 이단 비판도 못하고 심지어 설교할 때도 그러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 남자의 관계를 게이라하고 여성 동성의 관계를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젠더가 만들어져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입 밖에도 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정부기관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이단 비판이나 동성애 비판이나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고요. 물론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는 있어도 민사적으로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계속 물 수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다는 포괄적 금지법은 어떤 것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 사유를 보면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합니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하거나 비판하거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별, 종교와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등 가족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별 문제라면 남성과 여성 문제 등 양성 평등 문제가 아니라 중성도 있고 또 다른 성 제3, 4, 5의 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거론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종교 문제라면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성적 지향 곧 동성애에 대하여 나쁘다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족 형태 곧 동성애자가 같이 살면서 부부 행세를 하는 것 등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성평등, 곧 남녀가 성적 평등을 갖는다는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말하는데 수십 개의 다양한 성을 다 인정하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성전환을 하지 않는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하여 부부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심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하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살면서 부부로 행세하고 여자들만 살면서 부부로 가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족 형태를 비판하거나 비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동성애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고 성적 지향은 치료 가능한 후천적 질병으로 여기고 있는데,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라든지 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방어를 하고 있고, 이것을 법제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으로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동성애, 동성결혼 등은 정상적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법제화된다면 앞으로 사회적 혼란과 질서 파괴는 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일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만들어져서 남편과 아내로서 남성과 여성의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듯이 어느 날 아들이 부모에게 며느리라고 소개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다거나, 어느 날 딸이 사위라고 소개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것,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죄라고 말할 수 없고 강단에서 선포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와 도덕이 무너지겠지요. 또한 종교나 사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론할 수 없다면 앞으로 전도도 못할 것이고 이단 비판도 못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더욱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단을 비판할 수도 없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단을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도 크나큰 제재를 받게 되고 이단 사역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역차별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단들이나 소수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설파하고 있고 심지어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는 상황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국회법으로 제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서 법제화하고 현실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아시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잘 이해하시고 반대에 앞장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